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겪은 일을 써요.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4단원 지금 하고 있어요. 국어 4단원에 겪은 일을 써요. 하고 있고요. 오늘 교과서는 148쪽부터 153쪽까지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너구리에게 안녕 인사를 해주면서 노란색 마스크를 한번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수염 같은 느낌이 있네요. 마스크는 역시. 자, 친구들끼리 예쁜 사랑도 한번 해보고요. 통과를 해서 기분이 좋아요. 지금 친구가 1등이에요. 혼자 뛰어서 1등인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수업을 진짜 제대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반 글모음집 만들기예요. 근데 실제로 온라인 강의에서 이거 글모음집 만들기를 나가기가 되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선생님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문집을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 어렸을 때 느낌은 약간 직접 쓴 걸 복사해서 붙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 이거 두 개는 컴퓨터로 만든 거죠. 컴퓨터로 만들어서. 근데 얘는 완전히 무슨 업체에서 찍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몫이고요. 다 문집은 만드는데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글 모음집을 만들어 본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집에 찾아보면 있을까 모르겠. 아이고, 펜이 떨어졌어요. 이게 선생님이 집에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수백 년 전 일이라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지금 문집이죠. 문집을 이제 글 모음집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글 모음집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지금처럼 학교 예산이 많을 때가 아니라서 한 사람당 뭐 몇백 몇십 원인가 막 그렇게 냈던 것 같은데, 되게 오랫동안. 글 모음집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드는 이유는 뭐 자기가 썼던 글을 모아서 친구들하고 한번 공유하려고, 정리하려고,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예쁜 말 쓰면은 스스로 자신의 생활과 글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온라인 학습이니까 이렇게 예쁘게 써주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다 추억이 돼요. 이거 나중에 10년 뒤에 이 글을 보면 손발이 오그라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요. 약간 일기랑은 또 다른. 자, 글 모음집 가와 글 모음집 나의 표지는 무엇이 다른가? 가하고 나는 이제 직접 쓰고 컴퓨터로 쓰고의 차이죠, 그렇죠? 자, 가는 손으로 직접 그림을 그렸고, 나는 뭐라 그럴까? 컴퓨터로 편집한 표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표지라는 말에 시리가 반응을 했는데. 자, 다하고 다하고 라는 어떻게 다른가 봤는데, 얘도 뭐 다는 글씨를 직접 쓰고 라는 컴퓨터가 쓴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다는 학생들이 손글씨로 내용을 썼고 라는 컴퓨터로 편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글 모음집의 특징과 읽을 사람을 고려해 우리 반 글 모음집을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이게 선생님은 이렇게 학생들의 자필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뭐 손글씨를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근데 컴퓨터로 편집하면 깔끔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선택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제, 그리고 이거 예를 들어서 그 인쇄 안 하고 파일 형태로 학교에 공유하면 다른 학년 친구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로 편집해서 다른 반 혹은 다른 학년 아니고요. 학년
학생들도 아이 참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근데 뭐 싫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반만 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글모음집을 만들기 전에 정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필요한 역할은 어떻게 나누면 좋은가? 원래 예전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친구들이 같이 이걸 이야기를 나누면 좀 좋겠죠. 정해야 될 거 뭐 제목, 읽을 사람, 분량, 들어갈 내용, 뭐 글 모으기, 표지 꾸미기, 글 고치기, 알리기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할 수 있으면 되게 예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가장 힘든 친구는 그 안에서 내용 편집하는 친구가 제일 힘들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전자책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편해요. 여러 가지 가운데서 학급 상황에 만든 글 모음집을 만들어 봐요. 선생님이 저번에 말해줬던 미리 캔버스를 사용해서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뭐 지금 친구들이 없으니까 정할 수 없지만 그냥 선생님이 여기다가 굳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뭐 만드는 목적은 뭐 우리의 글을 남기고 평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만드는 방법은 선생님은 컴퓨터로 하면 좋은데, 근데 표지 같은 경우에는 그림 잘 그리는, 굳이 잘 그리진 않아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친구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 친구가 직접 그린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근데 표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반 사진으로 이렇게 대체해도 괜찮을 것 같긴 했어요. 내용 뭐 미리 캔버스나 뭐 PPT로, 그죠? PPT로 편집할 수 있겠죠. 편집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읽을 사람은 만약에 읽은데 우리 반만 읽으면 좀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과 다른 학년, 다른 반 학생들, 또 누가 읽을 수 있어? 부모님. 근데 길거리에 아주머니 아저씨들까지 읽는다고 얘기하면 조금 당황스러우니까 읽을 사람 여기까지만 하고, 분량은 어느 정도가 좋을까? 한 사람당 학생 한 명당 A4로 한다면 몇 정도 될까? A4 용지에 글자 크기를 12 정도로 했을 때 한 페이지 정도 주면 되나요? 한 페이지. 그러면은 한 페이지면 30쪽 내외일 것 같은데, 그쵸? 페이지로 전체 분량은 뭐 30쪽 내외 이렇게 되면 뭐 그렇게 두껍지 않은 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딱 업체에 맡기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작업해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죠. 들어갈 내용과 차례 30 아니면은 이거를 뭐 사진 같은 것도 집어넣어서 40쪽 내외로 만들면 이제 사진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반 소개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학생들 작품이 들어가야 되겠죠? 학생들 작품 들어가고, 그리고 뭐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 약간 그런 거 알아요? 롤링페이퍼 같은 거? 약간 그런 느낌 선생님 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또 학급 활동 사진, 요즘에 코로나라 많이 못 찍어서 이제 친구들이 오게 되면 사진도 많이 찍고 좀 추억을 많이 남기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편엘 시기는 지금부터 작업을 하면 한 12월이나 완성되지 않을까요? 12월이라고 하고,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반 친구들이 오면 좀 정하면 좋겠지만 이런 거지, 뭐 잘생긴 니네 담임과 우리들,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실제로 선생님은 친구들한테 선생님을 이제 잘생긴 니네 담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선생님이 실제로 못생겼으니까 말이라도 잘생겼다고 해야 기분이 좋으니까. 역할을 나누어 글 모음집을 만들어 봅시다. 이제 어떤 역할이 있는지 보면, 표지 꾸미기, 글, 뭐 지금은 정할 수 없으니까 뭐
이건 달세뇨라는 친구가 하고 글 고치기는 요달세라는 친구가 하고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뭐 글 입력하기. 야 이거 힘들겠다. 글 입력하기. 이거 내내 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글 입력하기가 있을 거고 또 뭐 학생 작품 모으기 이런 친구들 이것도 있겠죠. 그리고 복사 및 제본. 제본이 뭐냐면 복사를 이제 종이 형태로 나오면 이걸 책 형태로 묶는 게 제본이야. 근데 이런 거는 친구들끼리 일을 나누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건 뭐라 할까? 요달세. 이거 다시 똥 시리즈다.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 진짜 재밌긴 하겠다. 저 이거 온라인 강의라서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게 좀 안타깝네요. 글 모음집을 만들어보고 과정과 완성한 작품을 평가해 봅시다. 잘 하겠죠?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과 목적에 맞게 글 모음집을 만들었는가? 계획과 목적. 선생님은 이제 목적은 친구들과의 추억을 나누는 게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읽을 사람을 고려했는가? 이제 뭐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읽는데 막 욕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말하는 그런 약간 저속한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맞춤법 같은 것도 좀 잘 맞춰보고 반 친구 모두와 함께 글 모음집을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이게 무임 탑승하는 친구죠. 무임승차하는 친구. 아무것도 안 하고 작품집만 받는 친구는 없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내 역할에 최선을 다했는가? 글 모음집에 만든 뒤에 축하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아요. 뭐 생일 축하하는 뭐 그런 것 같은 것인가요? 글 모음집을 만들어 본 친구 소감을 친구들과 얘기해 봅시다. 이 친구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 뭐를 그래야? 좋아. 근데 이 친구들 되게 표정을 보면 되게 영혼이 없는데? 영혼 리스인데? 자, 이제 너구리 친구가 땀을 닦고 있어요. 왜냐면 정리거든 이제. 수고했어. 너구리 친구 수고했어요. 다음 1, 2, 3에서 한 가지씩 골라 문장 성분에 호응하는 문장을 만들어서 친구와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준혁이는 할머니께서 나는 그 까닭을 여기서 하나를 1, 2, 3에서 한 가지씩 고르라고? 그러면 나는 뭘 고를까? 어제 결코 동생에게 부지런한 사람이 전혀 밥을 많이 먹이신다. 알지 못할 것이다. 숙제를 하지 않았다. 성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화를 낸 것은 아니다. 선생님은 한번 글을 한번 이어서 써봐야 되겠다. 그치? 뭐랄까? 자, 선생님이 또 장문을 한번 해줄게요. 준혁이는 배가 몹시 아팠다. 뭐랄까? 그 다음 문장은 왜냐하면 어제 준혁이가 밥을 엄청 많이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사실 준혁이 어머니께서 준혁이에게 밥을 어머니께서 사실 준혁이가 숙제도 안 하고 배가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화를 낸 것이 아니다. 준혁이는 하루 종일 게임만 했기에 혼난 것이다. 완벽한 문장이네. 근데 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이제 우리가 또 만세를 하고 있어요. 만세! 다음 단원 학습을 시작할 때 세운 계획을 잘 실천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뭐 하트, 별표. 다음 시간부터는 어떤 걸 들어가나요? 연극 단원은 우리가 온라인에서 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매체라는 내용이네. 여러 가지 매체라는 4개나 여러 가지 매체 자료라는 단원이 이어집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잘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